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삼성전자 금요일날 낙폭이 좀 있었죠. 자, 미국 시장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자, 주가가 빠지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은 금요일날 장에서 인텔이 폭락했습니다. 26%, 50년 만에 최대 낙폭. 자, 나스닥도 당연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자, 박민수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시간이 몇 시냐면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7시 40분. 토요일 아침에 찍는 이유는 영상을 주말에 업로드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대응 전략 세우시라고 미리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일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 자,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 잘 보시면은요, 여기서 박스권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박스죠. 한 3년 정도 된 박스권. 이 박스 기간 동안 축적이 됐다가 최근에 AI 시대가 열리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자, 4천에서 5,900, 6천까지 2천 정도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조정을 받고 있다. 자, 실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중요한 거는 급락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제가 그림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헝가리의 유명한 워렌 버핏 같은 분이 계십니다. 주식의 고수, 구루라 그러죠. 자, 개 산책론이 있는데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주인이 있고 주인은 경제입니다. 반려견은 주식시장입니다. 이거를 자, 실적이나 업종의 실적, 펀더멘탈로 본다면 이게 주식이라고 본다면은 자, 일정 정도 항상 거리를 유지하면서 개가 앞서가게 됩니다. 반려견이. 그러다 개가 굉장히 많이 앞서간다.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갔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반려견이 뒤돌아보는 순간 주인과 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줄이 땡기거나 주인이 앞서가거나 반려견이 뒤돌아가는 겁니다. 보통 반려견이 뒤를 돌아보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을 땡기기도 하지만 지금 여러분 반도체 종목들은요, AI 열풍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갔다는 겁니다. 실적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을. 그럼 어떡합니까? 얘가 앞서가거나 얘가 뒤로 가야 되는데 실적이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몇 개월 기간에 3개월 또 분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실적을 보려면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반려견이 주인과 거리를 다시 좁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를 좁히긴 하지만 일정 거리가 되잖아요. 다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되돌림 현상이 끝나게 되면요. 자, 적당히 되돌림이 되면 그다음부터 다시 주가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인텔이나 이런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삼성전자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대응 전략이 남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지분 관계부터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20%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이 7%, 합계산 28% 정도 대주주 물량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외국인이 얼마나 갖고 있냐? 외국인이 갖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자, 56%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대주주 물량 28% 정도 되나요? 56%, 84%, 80%가 넘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거 10%에서 20% 사이밖에 안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관 외국인이 갖고 있는 물량들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런 기관 외국인들 주가를 키고 지고 있는 이 친구들한테 대응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얘네들의 전략 전술을 알아야지 여러분들한테 얘네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끊임없이 담고 있는 이 외국인들. 자, 외국인들이 여러분 사는 패턴이 있습니다. 박민수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겪어봤는데 외국인들을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가에 삽니다. 두 번째 구간 매수, 세 번째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로 삽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냐? 1, 2단계에서 2단계, 3단계 가는 중입니다. 이때부터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죠. 시장가로 가면 주가가 급등합니다, 여러분. 아직 2단계는 멀었고 2단계에서 3단계 가는 중입니다. 조심스럽게 담고 있는 이 외국인들 그리고 사모펀드들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사기는 사는데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진 않죠. 그래서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영상 세 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합니다. 먼저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트,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관 외국인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 들어가 있는 리포트입니다. 영상 진행하면서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굉장히 그림이 좋습니다. 자, 홈페이지 잘 만들어놨는데 맨 밑에 보시면 참 많은 걸 만듭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자, 모니터, 프린터, TV, 냉장고, 그 다음에 뭐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도 있고
컴퓨터 같은 것도 있는데 자, 가전이 있고요. 일단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 분할이 되어 있는 포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삼성전자가 있다는 게 다행이긴 한데 전 세계 이런 종합 반도체 회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팹리스 아시죠? 여러분, 설계하는 거, 파운드리 생산하는 겁니다. 오사트, 후공정, 이 세 가지 모든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기업 유일하게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 근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주가가 못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TSMC가 시총이 1000조 정도 됩니다. 좀 빠졌죠. 자, 엔비디아 3600조 정도 됩니다. TSMC의 반토막밖에 안 되죠. 500조입니다. 삼성전자. 자, 엔비디아는 거의 8배, 9배 차이가 납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못 갔던 이유,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뒤쳐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여러분 압도적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TSMC에 비해서 뒤쳐져 있어요. 두 번째 뭐냐? HBM 시장에서 뒤쳐져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죠.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메모리와 반도체,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여기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압도적이죠. 자, 시스템 반도체는 파운드리 쪽은 대만의 TSMC가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 팹리스 쪽은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 이쪽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비중이 되게 적습니다. 용인에다가 300조짜리 컴플렉스를 만들려는 것도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삼성이 뒤쳐져 있다는 얘기죠. TSMC의 파운드리 비중은 전 세계 60%입니다. 삼성전자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게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HBM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가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을 하고 있죠. HBM. 웨이퍼를 여러 단으로 쌓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아직 퀄 테스트 통과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통과하더라도 문제가 하나 남죠. 하이닉스의 경이적인 수율. 불량품이 얼마나 적냐? 80%입니다. 10개 중에 2개만 불량품입니다. 아무튼 첩첩산중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주가가 못 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뒤쳐졌다. 두 번째, HBM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죠? 엔비디아 퀄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HBM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웨이퍼를 여러 단으로 쌓은 거죠. 많은 메모리를, 많은 데이터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여러 단으로 쌓습니다. AI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CPU, GPU, 엔비디아 제품이죠. 그 다음에 HBM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이닉스가 단연 탑입니다. 전 세계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한 30%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군소업체들, 마이크론이나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에 뒤쳐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갔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TSMC를 넘었어요. 자,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당연히 커집니다. 커질 수밖에 없죠. AI에 메모리 반도체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단연 1등이죠. 자, HBM 퀄 테스트 2개월, 3개월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자, 발열 문제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통과하게 되면 나머지 남은 문제는 수율입니다.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경이적인 80%라는 수율, 이거를 또 돌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해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블랙엘이 출고됩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GPU죠. 새로운 AI 반도체, 신형 AI 칩입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은 또 많은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할 겁니다. 자, 고성능 대용량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의 80%입니다. 자연히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블랙엘이 나오면서 훨씬 성능이 좋은 AI 칩이 나오면서 메모리 반도체도 훨씬 성능이 좋은 게 필요할 거고, 자,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탑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이닉스, 엔비디아, 삼성전자는 같이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단연 탑인데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밀렸고 HBM에서 밀렸는데,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지금은 HBM 시대입니다. 근데 HBM은 많은 데이터를 쌓아놓은 것뿐이지, 자, 용량이 크면 뭐합니까? 기기 안에서 이거를 빨리 전달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데이터를 축적을 해놓긴 했는데 전달하는 속도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기술이 차세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죠. 컴퓨터 안에 모든 기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인터페이스가 뻥 뚫리면서 정보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차세대 기술입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보낸다는 거죠. 자, 모든 기기들이 연결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기들이 호환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생태계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인텔이든 브로드컴이든 엔비디아든 삼성전자든. 삼성전자가 근데 CXL 기술은 전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거냐면요. 사람이 5명이 있는데 각자 물을 써야 됩니다. 1리터짜리 물통을 5개를 줬어요. 1리터를 더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덜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효율적으로 쓰려면 물이 버려지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5명이 5리터를 같이 쓰는 겁니다. 이게 기존의 HBM 방식의 어떤 그 메모리 시대였다면 자, CXL은 바로 이겁니다. 5명이 같이 쓰는 거죠. 그러면 버려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각자 물량을 조절하면 되는 거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기 나온 게. 필요한 사람이 쓰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유되는 메모리 기기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HBM 시대가 지금은 지속되고 있고 하이닉스가 1등이지만 자, CXL 기술은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삼성전자의 비장의 카드라고 할 수 있죠. 자, 일장일단이 있는 삼성전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의 실적이 중요하다는 거. 실적이 좋은 기업은 하단이 지지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두 번째, 블랙엘이 나오게 됩니다. 블랙엘이 나오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당연히 커지겠죠.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세 번째, HBM 퀄 테스트 통과해야 됩니다. 2, 3개월은 할 텐데 남은 문제는 수율. 그 다음 관건이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자, 벤더를 다양화시키고 싶어합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독점이잖아요. 슈퍼어리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기회를 주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비장의 카드가 있죠.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컴퓨터 안에 모든 기기들을 자, 호환성 있게 만들어서 자, 인터페이스를 크게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보가 빠른 시간 안에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HBM은 데이터만 쌓아놓는 겁니다. 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는 있지만 속도는 CXL이 앞서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죠. 자, 정리해보면 삼성전자가 여러분 못 갔던 이유, 잘 갈 수 있는 이유가 나눠집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TSMC나 미국 기업들에 뒤처져 있다는 부분. 두 번째, HBM, 하이닉스에 살짝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나 퀄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남은 문제는 제가 보기엔 수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량품을 얼마나 줄이느냐. 자, 이거는 마이너스 요인이죠. 플러스 요인은 뭐냐? 일단 여러분 블랙엘이 추구되면서 새로운 AI 칩이 나오게 된다면 자,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커집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가장 큰 수혜를 보겠죠. 그건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될 거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더 좋아질 겁니다. 두 번째, CXL 미래의 신기술을 갖고 있죠.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자, HBM은 과거 유물이 될 겁니다. 데이터만 축적을 시키면 뭐합니까 여러분? 빨리 전달할 수 있어야죠. 바로 이런 신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기관 외국인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들 비중은 얼마 안 돼요. 그들의 전략 전술을 알아야 됩니다. 자, 급락이 나왔죠. 당연히 미국 시장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도 자, 급락이 예상됩니다. 시초가에 개파락할 가능성이 큰데 주봉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서는 아직 완벽합니다. 추세가 전혀 깨짐이 없이 우상향에서 가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아직은 2단계 정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급등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증권사를 94년에 들어왔는데 삼성전자 그때부터 지켜봤거든요. 자, 이 긴 세월 30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도 정배열을 깬 적이 거의 없습니다. IMF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전자. 자, 월봉도 마찬가지고 주봉. 세력들이 계속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삼성생명과 국민연금공단 지분을 따지면 28% 정도 됩니다. 외국인들이 56% 갖고 있어요. 84% 물량을 쥐고 있습니다. 유통 물량 10에서 20%, 개인 비중 얼마 안 됩니다. 이들의 전략 전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아직은 외국인들이 사는 패턴을 보니까 급하지가 않습니다. 천천히 사고 있습니다. 물량을 내놓으면서 물량을 털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대형 우량주들, 코스피 200 종목, 이런 종목들 이런 걸 매매하는데 수익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세력들의 매매 스타일을 몰라서 그래요. 기관 외국인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자, 먼저 패턴 분석부터 시작하고요. 외국인들이나 사모펀드 이 친구들 박민수가 PB 생활하면서 봤거든요. 패턴 분석 먼저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뭐 100주에 100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몇백만 주씩 사는 애들인데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여러분 삼성전자가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번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주봉으로 봐서는 아직 추세가 안 깨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추세를 이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던 이 박스, 3년 내에 있던 박스를 뚫었습니다.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실적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AI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가 앙드레 코스톨라니 자 계산책론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겁니다. 거리가 좁혀지면 다시 주가는 갑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대응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외국인 동향까지 파악을 해서 삼성전자 외국인 사모펀드 매집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아직은 출구 전략이 나올 때가 아니죠. 매집 전략이 더 어렵습니다. 자, 배너에 보시면 박민수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자, 삼성하고 그냥 R로 보내시면 됩니다. 리포트. 그럼 제가 이 매집 전략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렸던 그 세력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장격 90% 적용되는 기법입니다. 삼성 R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장이 험악할 겁니다. 주말에 미리미리 자료 보시고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자 이렇게 급등락하죠. 올라오는 듯하다 다시 빠져버리고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입니다. 삼성전자 매매 사인 드리는 방이에요. 제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이고 자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문자를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방에 입장시켜 드립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무료방이고요.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 사칭하는 사람 각별히 조심하시고 당연히 무료방입니다. 자, 그리고 매집주 방이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자 중장기 종목을 드리는 방인데요. 삼성전자 신호 언제 드렸냐면은 자 5월 말에 드렸습니다. 5월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슈가 하나 나오면서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반도체 자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래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제가 신호를 드렸습니다. 수급도 좋아졌죠. 이때 5월 31일 날 삼성전자 74,000원 수급 버전 어닝 서프라이즈 반도체 업황 개선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디램 가격이 터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유 중입니다, 여러분. 자, 급락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월요일 날. 그러면 여기서 2차 매수까지 나갈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섹터가 전혀 다른 반도체가 아닌 바이오 종목 중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굉장히 핫한 종목인데 자, 알테오젠 제가 신호 드렸어요. 매집 주방에서 2월 달입니다. 2월에 보시면 거래가 확연히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알테오젠이. 자, 2월 20일 날 알테오젠 88,000원 신약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조정을 받긴 했지만 3배에서 4배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이요. 삼성전자 알테오젠. 자, 이런 대장주를 상승 초기에 발굴해 드립니다. 3158-8575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신규 종목도 준비되어 있고 삼성전자 2차 매수 신호 나갈 수 있습니다. 주말에 미리미리 입장하시면 월요일 날 자, 매수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월가에서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하고 있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커플링이 될 텐데 안보 방위 산업, 에너지, 금융, 제조업 전통적인 종목이 많습니다. 탑픽 5종목까지 이슈 정리 매매 타점 분석해 놨습니다. 미국 대선은 11월이고 8월에서 10월 사이 대박날 종목들입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TT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약자죠.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여러분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실적 때문에 자 올라가긴 했는데 뉴욕에서 주식이 빠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급락하고 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계산책론이 정확합니다. 자, 실적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갔습니다.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간 거죠. AI 시대가 열리면서. 뒤돌아보니까 주인과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반려견이 뒤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거리가 좁혀지면 다시 앞서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국면이죠. 자, 첫 번째 삼성 아리스입니다. 리포트. 두 번째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방이고 무료 방입니다. 실시간 대응 방. 세 번째 1번 매집주 방이죠.
삼성전자 이차 매수 혹은 신규 종목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번째, 자 TT 있죠? 트럼프 트레이드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자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특별히 만든 리포트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한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전략은 알아야죠. 전략 전술 제가 간단하게 심플하게 요약해놨습니다. 매집 전략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확인하시고요. 이번에 세력 기법이 있으니까 다른 종목에 적용하셔도 됩니다. 특히 주말에 받아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당황하지 마시고 자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도 있어요.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 입자 링크 드립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하는 방이고요. 무료 방이고 사칭하는 사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집주 방에서도 삼성전자 주가 추이 보고 이참에서 나갈 예정이고 새로운 종목이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장 빠질 때 사야 되겠죠. 주말에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신규 종목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우리나라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섹터 분석, 이슈 정리, 매매 타점 다 분석해놨고요. 특히 탑5 다섯 종목, 탑픽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일단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뒤쳐졌다는 거 그죠? AI 시대가 열리면서 그렇지만 메모리 반도체도 수혜를 보긴 봅니다. HBM, 퀄테스트 두세 달 안에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문제 자 수율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수율이 나오는지 자 마이너스 요인, 플러스 요인은 뭐죠? 블랙일이 나오면서 새로운 반도체가 나오면서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큰 수혜가 예상됩니다. 엔비디아가 견인하는 거죠. 자 두 번째 CXL이라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전혀 새로운 형태의 기술입니다. 컴퓨터 내에 인터페이스를 확장시켜 주는 거죠. HBM은 데이터만 쌓는 겁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되죠. 빨리 대량 데이터를 보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HBM 시장은 이제 과거 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 대주주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자, 28%, 외국인 비중 56%, 개인 비중 10에서 20%.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전략 자료를 드립니다. 자료 잘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 리포트 TT라고 보내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응 잘 하시고 미리미리 자료들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